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네, 오늘 비가 엄청 오네요. 엄청납니다. 장마 때만큼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을비가 이 정도 수준으로 오다니 겨울인가? 그치. 원래가 오늘이 저희 녹음하는 이 날짜가 수능일자였대요. 그러네요. 목요일이니까. 원래 그러니까요. 세 번째 목요일? 그쵸, 3주째. 네. 근데 오늘 날씨 보니까 또 오늘 안 보길 다행인 것도 같고 근데 춥진 않네. 따뜻해. 그러니까요. 수능 날은 늘 추웠어. 맞아요. 근데 이번 수능은 또 코로나 때문에 12월에 보잖아요. 맞습니다. 아, 학생들이 건강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모두가 건강해야죠. 아, 네. 학생만 건강하면 되나. 아, 맞습니다. 똑똑해. 자, 요즘 예민하거든요. 아, 연말이 돼서 그런지 우리가 좀 일에 살짝씩 좀 치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책이 구지가 먼저 추천을 해준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 하자고 사실 추석 때쯤부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9월부터 꾸준히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꾸준히 조금씩 외면했던 바로 그 책, 뭐죠? 네, 까대기라는 보리 만화밥에서 나온 만화책입니다. 네. 작가님은? 이종철 작가님이시고요. 음, 네, 요즘 택배 노동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처우 개선에 관련하여. 네네. 근데 처우 개선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너무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쵸.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야만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는 게 크게 개선도 사실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마다 좀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어떻게 보면 어쩌다 보니 사실은 추석 때 하고 싶었었던 이유는 택배 물량이 가장 많은 시즌 중에 하나니까 그쵸. 하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미뤄지면서 지금 상황상 사실 좀 되짚어 봐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또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또다시 택배 물량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까대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책 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까대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까대기는 극한 직업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꼽히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입니다. 만화 까대기는 사람값이 너무나도 싸게 취급되는 이 시대의 청년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까대기로서의 삶을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서울로 상경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까대기 일을 6년 동안 지속하며 그간 쌓였던 경험을 엮어내고 있는 생생한 이야기, 만화 까대기입니다. 네, 까대기 줄거리 소개 잘 들었고요. 그럼 네. 오늘의 불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불편 포인트입니다.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거나 하루를 넘기게 되어 도착하게 되는 택배를 보면 불같이 화를 내던 내가 불편해졌습니다. 간결하지만 역시 오늘도 폐부를 찌르는 양심 고백입니다. 양심 고백. 일단은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살짝 마음속으로 미루었던 점을 먼저 짚고 싶어요. 그쵸.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 네. 저한테도 얘기 안 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빨리 얘기 좀 해보세요. 일단 첫째, 읽을 책이 너무 많았다. 둘째, 제가 만화를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만화네 하고 또 어물쩍 넘어갔던 점.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세 번째 이유는 제목의 어감이 너무 센 거예요. 이 된소리로 딱 시작을 하잖아요. 게다가 표지를 슬쩍 봤는데 좀 어둑어둑한 거예요. 어두운 얘긴 맞죠. 그쵸. 근데 저는 더 어둡고 다크하고 그리고 꽤나 터프한 이야기를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나중에 더 읽고 싶다라는 마음에 미뤘었거든요. 그럼 말을 하지. 나 5995 때 나 혼자 하게. 근데 또 내가 그건 못하게 해. 소재를 들으면 같이 얘기하고는 싶어. 그래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읽었는데 진짜 추천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좀 우리가
요즘에 기사를 많이 보잖아요. 택배 노동자의 근무 환경에 대하여. 네. 근데 기사로 보는 것보다 그 삶을 직접 겪어본, 이 작가님이 직접 겪어보셨다잖아요. 음. 겪어보시는 그 생활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만화로 그려서 저희가 체험하는 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았어요. 수치로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는데 그 삶에 공감하는 것은 그 장면들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훨씬 더 강렬하게 남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만화를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맞아요. 여기서 이제 뭐 까대기 이외에도 택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종이 나오잖아요. 근데 몇 년 전인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택배 기사로 일하면서 뭐 연봉이 얼마다, 뭐 좀 월급이 많이 벌면 안 되니? 그 많이 번다는 게 초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약간 성공신화처럼 보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 직업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구나. 그러니까 꽤나 윤택하게 흘러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 거죠. 우리가 뭐를 뉴스에서 보도하거나 이럴 때 좀 아름답고 미화해서 신화담처럼 보도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험 영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돈을 적게 버는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도 보험 왕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영업왕은. 맞아요.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아니죠. 근데 왜 택배 노동자들은 그 정도 돈을 버는 한두 명이 있다고 해서 일반화를 금방 또 시켜버리잖아요. 그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착각 아닌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가 이제 이번 만화를 통해서 맞아. 사실은 빛나는 한 명 뒤에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뻔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사실 이게 육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갈아 넣어서 버는 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번다고 해도 막 건강한 신체 상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맞아. 돈이 단지 많으면 부러워할 만한 일인가? 우리는 음. 사실 그런 걸 많이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가 돼버리면 범죄로 빠지기 진짜 쉽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돈만 주목하는 사회도 정말 위험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돈만을 생각하니까 좀 더 싼 것, 좀 더 저렴한 것을 우리가 약간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찾게 되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게 더 발달이 된 것 같아요. 온라인이 너무 활성화돼서. 근데 그것도 이 택배업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다시 책 얘기로 저희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계속 길을 잃는데 일단 책 표지 얘기 잠깐 하면 저도 사실 책을 다 읽고 다시 본 것 같아요. 다시 봤는데 트럭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고 거기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많은 걸 이미 담고 있는 거죠, 사실. 맞아. 그리고 이 까대기라고 적혀져 있는 얘 역시 이 제목이 적혀져 있는 거 역시 그 박스 테이프 같잖아요. 맞아요. 제목을 적은 어떤 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만지면 이쪽만 질감이 또 다른데 책 표지에도 이미 약간 그 박스 같은 기분이 들게 해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표지가 상당히 좀 투박하다라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시 표지를 보면 약간 좀 가슴을 울리는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 택배 상자 하나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라고 적혀져 있고 수많은 택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그림을 보니까 좀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처음엔 조금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저는 했었거든요. 만화책이니까. 네네네. 근데 사실 그렇긴 하죠. 진짜 무거운 이야기를 만화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고 깊은 감정 서사를 줄글로 써놓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울림이 컸어요. 맞아요. 제가 그 줄거리 소개에서 참 담담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뭐 그림체도 그렇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도 그렇고, 막 뭔가 감정의 극단을 오고 가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에 서서히 와닿게 하는 그런 되게 좋은 만화였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일단 까대기라는 직업이죠. 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끔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꽈대기가 뭐죠? 원래는 거기 책에서는 가대기라는 그 의미로 사전에는 등재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까대기라고 그들끼리는 부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 책에도 나와 있는데, 네. 가대기 해서 창고나 부두에서 인부들이 쌀가마니 같은 무거운 짐을 갈고리로 찍어서 당겨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 또는 그 짐을 가대기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나르는 일 자체를 이들이 좀 뭐라고 해야 돼? 직업적 전문 용어처럼 까대기라고 쓰는 거죠. 얘기만 들어도 너무 힘들고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까대기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까대기 알바를 고용해서 쓰는 업체도 있고 고용해 주지 않아서 직접 그 택배 노동자들이 이 까대기 작업을 해야 되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동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까대기 알바를 고용하기도 한다잖아요. 업체에서는 고용해 주지 않고. 그래서 중간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극 중에서 이바다라는 인물로 주인공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바다의 월급을 누가 주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업주가 주는 게 아니라 화물 택배 기사들 돈에서 다 빠져나와서 너에게 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기사화되었었던 이야기를 보면 사비로 까대기 알바까지 고용해서 다달이 40만 원 정도로 각출을 해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10월 8일 배송 중에 숨졌었던 대한통운 택배 기사님께서는 그 돈이 부담스러워서 자기가 스스로 상하차 그 까대기 작업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 40만 원이 쉬운 돈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형 물류 회사들에서는 그걸 외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지 않아도 니들끼리 알아서 잘 해결하는 걸 내가 이때까지 봤는데 굳이 내가 나서서 그 돈까지 지불해 줘야 돼? 짜증나네요, 갑자기. 그래서 얘기만 들으면 그냥 짐을 운반해서 나르는 거 아닐까?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화 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바다가 까대기 알바를 한참 하고 나서 파트너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젊은 청년의 알바들이 거쳐가는데 이를테면 오늘 운반할 짐만 보고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고 그대로 사라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알바에 비해서 수당이 조금 더 세잖아요. 막 드라마틱하게 센 건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센데 이렇게 돈 많이 주는데 왜 못해? 못할 만한 일이니까. 돈으로 안 될 일이니까. 더 줘야지. 그렇게 사람의 몸을 쓰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 육체 노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몸을 상해가면서 일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막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링거를 맞고 그 다음날 회사를 나가고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돈을 벌어서 링거 맞고 병원비를 내고 다시 돈을 벌러 나가고 다시 병원 가서 또 약 먹고 그래서 난 병원을 가려고 지금 돈을 버나? 근데 이 병은 직장을 다니다가 생긴 병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산재 왜 안 해줘, 산재. 그러니까. 근데 이 택배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실제로 몸을 쓰는 일이니까 몸이 다치는 일이 허다할 거고 난 조금만 허리가 아파도 파스를 묻히고 힘들어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육체 노동 또는 그것에 대한 고충에 관해서는 이길 자가 없는 직업인 것 같기는 했어요. 네, 맞아요. 어쨌든 까대기란 그런 직업이고 이제 그것을 진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이바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혹시 이제 이 책 읽으면서 택배에 얽힌 어떤 사연 같은 거 좀 있으신가요? 언제나 있죠. 택배를 하루는 조금 그렇고 일주일에 택배 얼마나 받으세요?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모르는 것만 따져도 일주일에 7일 내내 거의, 그러니까 주말 빼고 온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좀 더 심해졌죠. 맞아요. 마트 가서 살 것도 그러니까 택배가 아니더라. 그냥 뭐 새벽 배송이나 뭐 이런 걸 받아서 받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혼자 살지만 일주일에 한 3일 이상은 택배를 받는 것 같아요. 정말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맞아. 좀 큰 것까지. 온라인에 안 파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변명을 하자면 전 차가 없으니까 마트 같은 데서 대량으로 사오기 힘들거든요. 됐고. 그러니까 택배가 엄청나게 일상화되어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근데 집으로 받는 택배만 있냐. 직장으로 받는 택배도 있고. 그 직장에 이제 택배를 받아주시는 곳에 가보면 진짜 매일매일 약간 산처럼 쌓여있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택배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즐거운 거부터 할까요? 아니면 좀 짜증나는 거부터 해볼까요? 짜증나는 거. 근데 짜증나는 것들은 사실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게 해요. 맞아요. 저는 예전에 배송이 잘못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옛날인데 한 5, 6년 정도 전인데 제가 2층에 사는데 1층으로 배달이 갔나 봐요. 근데 요즘 아시잖아요. 아랫집 윗집 누가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교류가 없죠. 교류가 없는데 내가 가서 내 택배를 찾아오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또 그 5년 전에 약간 쭈구리여가지고 불평불만을 언니한테만 한 거예요. 근데 언니가 택배 그 사이트에 항의 글을 남긴 거죠. 배송을 잘못해놓고 배송 받을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라고 얘기하는 건 경우가 맞지 않다. 이런 항의 글을 남겼나 봐요. 그러니까 정확한 멘트는 저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남겼더니 택배기사 분께서 그걸 찾아다가 다시 저에게 갖다 주시고 전화로 한참 욕을 하셨어요. 아, 진짜요? 그거 스스로 못해서 왜 나한테 전화하면 되지. 왜 거기에다 항의 글을 남겨서 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셨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택배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근데 미안한 감정이 드는 것과 이렇게 욕을 듣는 것도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화를 내는지는 알 것 같은 거예요. 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분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큰 회사가 그 한 개인에게 엄청난 압박을 줬겠죠. 이렇게 뭐 대우하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께서 저한테 어떻게 보면 다시 화를 푸신 걸 수도 있지만 근데 또 그 얘기를 들으면 애초에 배송이 잘 됐으면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시키는 게 진짜 하루 안에 나의 집 앞으로 온다는 거는 좀 신비로운 일이기도 해요. 거의 실수 없이. 근데 어쨌든 뭐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찾으러 가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민망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택배가 좀 잘못 배송되고 하면 항의하거나 이렇게 뭔가 정당하게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기억 때문에 이 한 개인에게 짊어지게 하는 그 짐이 되게 크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섣불리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긴 했어요. 지금 굳이 얘기 들으니까 책의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책 속에 이 기사님이었나? 그래서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하루 쉬고 싶다라고 했을 때 거기 있는 지점장이 쉬어도 되는데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배송해야 될 걸 못할 것이고 그러면 고객들의 불만이 이어질 것이고 그럼 당신 벌점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그냥 마음을 다잡고 나 오늘 안 쉬겠다 하다가 결국 쓰러지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구지의 그 에피소드로 보아 글을 남겼을 때 뭔가 벌점과 같은 무엇이 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 구지의 얘기를 들었으면
같이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너무 이상해 했을 것 같은데, 뭐, 욕을 한 건 어쨌든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저도 이해는 되지만 그치만 그분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치. 이게 시스템이 사실 우리가 어떤 대형 회사를 끼고 어떤 일들을 하는 이유는 책임을 회사가 져주길 바라고 하는 거지 맞아요. 회사에 속한 개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길 바라면서 큰 회사를 이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에피소드를 듣는데 안타깝다라는 기분이 일단 먼저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에게 있는 택배의 어두운 기억 중에 하나이죠. 그럴 수 있죠. 뭐 하루에 진짜 3개, 일주일에 3개, 7개 받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일이 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아닌 거죠. 그게 신기해. 근데 이 하나의 기억이 되게 또 강렬하게 남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다들 잘해주니까 그런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나쁜 기억이 좀 강렬해. 맞아. 그리고 막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택배 어디쯤 왔나 하면은 간선, 뭐 상하차에서 되게 자세하게 온라인에 뜨잖아요. 또 이렇게 친절한 나라가 어딨어? 맞아요. 다른 나라로 택배 보내보신 기억 있으면 아시겠지만 언제 도착하는지는 서로 잊어버려야 속이 편하잖아요. 10만이 알아. 10만이. 그래서 우리나라 너무 택배 잘 되어 있는 좋은 나라다. 그리고 엄청 싸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사실 택배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살 때 무료 배송인 걸 그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약간 기를 쓰고 찾지 않으세요? 막 그런 거 계산하잖아요. 아, 무료 배송인 데는 2,000원이 비싸. 근데 배송비를 2,500원 내는 곳은 이 2,500원 더하면 결국에는 500원이 더 비싸지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무료 배송이고 500원이 더 싼 곳을 뭐 찾아. 야, 그때 보면 우리가 참 지독한 느낌이 있는데, 뭐 서민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배송비를 면제받기 위해서 10,000원 이상 구매를 한다던가. 근데 제가 되게 반성하고 와닿았던 부분은 택배기사님 중에 떡대기사님의 에피소드가 나왔었거든요. 떡대기사님이 비가 막 오는 날 진짜 여러 곳에 배송을 가는데 빗물에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 팔꿈치도 이렇게 까지고 이랬는데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옷 속에 넣어놨던 택배가 상하지 않았나. 그거부터 확인하고 이제 그 이후로 밀려오는 어떤 자괴감. 그래서 그 다음 대사가 내가 수수료 700원을 벌려고 생쇼를 하는구나.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좀 엄청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저도 그래서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진짜 현실은 어떤가 해서 그 2,500원에 사실 택배비는 거의 2,500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한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우린 여전히 그걸 아까워해. 그래서 그 2,500원이 대체 뭔가를 생각하면서 찾아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할 때 택배비가 보통 2,500원을 내는데 그 대형 인터넷 쇼핑몰이 택배사랑 계약을 할 때는 단가가 1,73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70원은 백마진으로 리베이트 구조로 대형 화주들한테 다시 넘어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이 뭐 A라는 대형 택배 업체랑 계약을 하면 겉으로 보기엔 2,500원으로 계약을 하지만 결국에 약간 그 휴대폰 사면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처럼 이게 다시 돈 돌려주는 거죠. 우리랑 계약했으니까 건당 770원 다시 리베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1,730원으로 이게 택배사로 넘어가는 거죠. 일단 돈이 770원이나 없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또 어떻게 나눠 갔느냐는 거죠. 그 대형 그 택배 회사가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택배 기사는 600원에서 700원 정도를 가져간다는 거죠. 제일 많은 일을 하는 분이 제일 작게 받아가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택배 하나하나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얘 한 박스를 막 이렇게 100개가 있으면 아 그럼 난 오늘 얼마를 버는구나 라고. 당연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짐이 다 균일한 무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똥짐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들이 있고, 그리고 대형 택배사에서는 받지 않는 그 중소 택배사에서 받는 어마어마한 큰 짐들. 그러니까 야, 그렇군요. 김장철이 되면 그렇게 다들 김치를 또 보내신다잖아요. 김치가 그렇게 무겁다잖아요. 그리고 국물이 터지니까 근데 저도 김치를 택배로 받아서 조용히 하고 있으려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구지인데. 그래서 택배에 얽힌 뭐 또 다른 이야기 없으신가요? 저는 딱히 드라마틱한 그건 없는데, 저도 안 좋은 기억은 교환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옷이었는데 사이즈가 잘못됐나? 그래서 교환을 하려고 이제 문 앞에 놨거든요. 택배 기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교환해야 될 물품이 없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당황을 한 거죠. 근데 왜 없죠?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당황을 한 나머지 왜 없을까요?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택배 기사님은 그걸 오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져갔는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라고 하셨나? 근데 되게 격앙되셨어요. 그래서 화를 확 내시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셨는데, 그게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다른 택배 기사분이 먼저 와서 그걸 가지고 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가지고 가신 거죠. 교환 상품인 줄 모르고 반품인지 뭘로 알고 잘못 가져가셨고,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은 무섭다 라는 느낌이 들고 약간 집에 가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 생각하면 제가 또 괜한 미련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잘 해결은 됐어요? 그 택배기사분이랑 뭐 풀고 이런 건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로 잘 넘어가서 잘 교환이 됐냐는 이야기죠. 됐어요. 교환은 되긴 됐는데 여러모로 좀 찜찜했던 기억이 있었죠. 맞아. 근데 너무 많은 택배사들이 그날 당일에 그 집에 오는 택배사들도 하나의 택배사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근데 우리는 서로 예민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아니지. 잘못은 있지. 그런 잘못 거야? 가져가신 분. 그런 거야? 왜 애초에 원인은 나일 수도 있잖아. 왜 교환해? 아니지. 교환하는 걸 왜 면대면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기억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저는 무난무난했던 기억이 좀 들어요. 구지는 좋은 기억은 없으세요? 좋은 기억? 좋은 기억은 사실 좋게 생각하면 매일 택배가 제때 잘 오는 거? 그걸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그게 사실 너무 좋은 일인 거죠. 특히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당일 배송 해주는 너무 좋은 시스템 때문에 중요한 기념일을 잊어도 불효녀가 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택배의 고마운 점이죠. 진짜 그렇다. 모든 걸 까먹고 있었는데 다음날 감쪽같이 알았던 예전부터 것처럼. 준비한 척 할 수 있다. 그게 구지덕이 아닌데.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좋은 기억이죠. 저는 그런 거, 소소한 건데, 소소하지 않지만, 왜 쿠팡맨이라고 해서 대단하잖아요. 정말 그쵸. 쿠팡맨은 슈퍼맨보다 대단하잖아요. 근데 많이 시켜요. 뭐 물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수기를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전엔 생수를 시켰는데, 생수 진짜 무겁잖아요. 그쵸. 그래서 언제 한번 이제 3층으로 배달을 받은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너무 악독한가? 몇 개 시켰어요? 6개만 시켰지? 점점점. 네. 근데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을 때니까. 근데 띵동을 했는데 나가봤더니 쿠팡맨이 진짜 생수 몇 통이에요, 정말. 그걸 다 갖고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했는데 안으로 옮겨다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집안까지 제가 옮기기 편한 위치까지 다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코로나 시대여서 그런 것까진 못하겠지만,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그쵸. 그거 진짜 무거운데. 너무 무겁고. 물 배송은 6개 이상 시키지 않는다. 입력하세요.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일들이 다반사죠. 그쵸. 사실 좋은 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불평불만도 쉽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책 배송을 잘 시키는데 당일 배송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 안 읽을 거면서. 그러니까 그날 바로 읽을 거 아닌데. 근데 주문을 오전 중에 하면 보통 당일 배송으로 온다고 뜬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저희 동네에 오는 그 택배는 당일 배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주문했을 때는, 이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처음 주문했을 때는 당일 배송이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괜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사실 안 와도 상관없는데 내일 와도 당일 배송이라는 말 때문에 사실 그게 좀 싫어진 거죠. 근데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할 때 7시 한 15분쯤에 집에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한 7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항상 문자가 와요. 책 배송을 시킨 날은 택배가 도착했다고 집 앞에 두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대체 몇 시부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굳이는 그 시간에 출근을 하러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냥 저 혼자 생각하기로는 밤 늦게까지 배송을 하다가 더 이상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못하겠다 하고,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이 출근하기 전에 갖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책 배송을 하면 꼭 그 시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별 생각이 없고요. 근데 진짜 그 책 한두 권을 배송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에 와준다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인데 너무 몰라, 우리는. 그쵸. 그래서 이게 근데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또 막 여러 권의 책을 내가 한 번에 사면 또 그건 또 그거대로 무거울 거야. 이 택배가 참 사람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구나.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연관된 걸 말하다 보니까 택배라는 업무 자체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거 외에 이제 까대기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 만화 속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인물이라던가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기억나긴 했었는데 가장 크게 좀 확 와닿던 부분은 그 종범이라는 사람이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한 2년 정도? 동생. 네, 그러다가 이제 오전에는 그러면 조금 이제 환기할 겸 알바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고 오후에 다시 공부를 하러 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까대기들한테 엄청 많은 업무들을 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알고 봤더니. 근데 이 바다라는 사람은 그래 이거 뭐 청소해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돈 더 버니까 라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이 종범이라는 사람이 이런 청소까지 시킨다고요? 화장실 청소까지? 이건 부당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몇 천 원 더 받자고 내가 원래 계약했었던, 하고자 이 일을 위해서 하는데 다른 일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바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 좋았어요. 맞는 말인데 돈에 쫓기다 보니까 일부러 생각하지 않았던 거. 당장 얼마라도 더 벌자라는 생각만 했던 내가 한심하다 라고 하면서 다음에 또 요구했을 때 그 점장에게 청소를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사람을 아까 그 줄거리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불만 많으면 너 그만둬. 이런 식으로 같이 일 못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종범이 자르시면 자기도 같이 그만두겠다. 그때 바다의 어떤 굳은 심지? 이런 게 딱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택배 까대기 시급이 다른 곳보다 높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높은 시급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사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퉁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모든 그 택배 노동자들이 사람 귀한 줄 알아야지 일 잘하는 애들한테 더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뭐 하는 짓이야 라면서 막 화를 같이 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걸 연대라고 음. 볼 수 있는 장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진짜 그 돈 받으면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내가 돈 주는 사람인데 내가 요구하는 거 네가 해줘야지. 뭐래? 뭐라니? 그래서 이후에 이제 후반전 부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종범이와 함께 다른 택배 회사로 옮겨서 일하는 그 근무 환경도 거기가 되게 연대의식이 넘쳤잖아요. 따뜻하고 물론 일이 되게 힘들겠지만 거기서의 에피소드들도 간간히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언가 일을 할 때 사실 진짜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끼리 힘이 되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그 동료 개개인에 대해서 되게 뭐라 그럴까 마음을 들여서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종범이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쟤는 왜 이때까지 다 조용히 그냥 했는데 예민하게 왜 저래? 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좋았어요. 맞아요. 보통 이제 다수의 무리의 종범이와 같은 친구가 있을 때 그가 옳은 소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근데 맞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처우 개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우 개선은 누리면서 불편한 말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사람들에게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읽어줬던 그 장면에서 저는 바다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의 그 모든 일을 묵묵히 해내는 바다의 성정으로 볼 때, 그냥 종범이만 떠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서 딱 바다가 결단을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진짜 짱 멋있어.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만화를 그려주셨겠죠? 맞아. 진짜 좋은 만화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직업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지만 이 바다씨와 함께 살고 있는 봉식이 형 아주 허름한 전셋집을 주택이었죠. 단독주택에서 맨날 겨울철이면 물도 어는 그곳에서 자그마한 텃밭을 가꾸면서 살고 있는 그 형과의 에피소드들도 마음이 따뜻하니 참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월세 내가 낼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좀 열심히 몰입해봐라. 그런 사람이 어딨어. 친가족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못하죠. 근데 진짜 여기 보면 이바다님이 자기의 삶을 막 드라마틱하게 고난스럽게 그리질 않아서 그럴 뿐이지 사실 그의 하루 일과를 보면 이게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주 극한일 때는 오후 6시에 출근해서 그 농수산물 옮기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2시간, 3시간 잤다가 다시 까대기 알바를 가고 그리고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진짜 열심히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네.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야 하고 그림도 그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진짜 극도의 필요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녹여낸 시간인 거겠죠.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고 만화가로 데뷔도 하고 책도 나오고 하는 게 약간 긍정적 결말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번 세대, 다음 세대들도 힘들게 살아야 돼 라고 현상 유지가 되는 사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매번 바라죠. 그러니까 좀 더 나아지고 좀 다음 세대들이 좀 더 편하게 가는, 쉽게 가는, 수월하게 가는 세대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좀 따뜻하게 바라봐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까대기 작업을 하러 갔는데 뭐 핸드폰이랑 신분증을 다 제출하라 라고 얘기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서 젊은 애들이 요즘 패기가 없으니까 끈기가 없으니까 끈기가 없을 것 같은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진 않았니? 노동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니? 라고 되물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 개인의 탓으로 많은 걸 돌리는 거죠. 끈기가 부족해, 노력이 부족해, 너무 좋은 것만 하려고 해. 맞아.
적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요. 복지를 안 해준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음, 산재 처리 안 해주는 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니? 음, 라고 더 큰 단체에게 물어야죠. 맞아요. 아, 뭐 여러모로 진짜 이 책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고요. 우리가 불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의 시대를 요즘 살아가고 있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거나 아니면 하루를 넘기게 되면 엄청나게 예민해지죠. 그게 불포였고, 이 책을 읽으면서 기억났던 TV 속 장면은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극한 알바 특집 하면서 그 하하라는 연예인이 이 택배 알바를 직접 체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하가 막 소리 지르면서 택배 이제 늦게 온다고 절대 짜증내지 말자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 외치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뭐 결론은 간단하죠. 이해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빨리 받아야 되는 거면 직접 가서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택배는 당일로 와 있을 거야.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좀 무서운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빨리 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뭐 로켓 배송 이런 거 있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진짜 마음속에 강하게 염두에 둔 건 배송비 2,500원을 절대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뭔가 편리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전에 생리대 이야기를 친구가 해줬었는데 네. 생리대 같은 경우도 가볍고 뭔가 흡수력이 훨씬 더 좋고 이렇게 되려면 화학 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리대 대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화학 성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훨씬 더 흡수력이 좋고 응고가 잘 돼서 뭐 이런 식의 이유를 위해서는 그냥 자연적인 상태로 둘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편리함을 위해서 추구되는 무언가들 때문에 사람이 결국에는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편해지려고 한 게 사람을 다시 해하게 되는. 근데 택배가 딱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편리한 것만 추구하면 그 스마트폰 했을 때 100년 후의 인간의 모습이 그건 조금 약간 과한 것 같아. 100년 만에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구지가 요점을 정확히 짚어주었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마무리하면서 1대100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다시 돌아왔네요, 주먹으로. 가위바위보. 아싸. 에이, 제가 졌고요. 구지부터 먼저 해주세요. 네, 저는 쌀을 선택했습니다. 책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열심히 해보라는 말에 바다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기왕이면 밥이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재료가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재료는 쌀이 되고 어떠한 재료는 자기 자신의 몸을 갈아서 죽이나 미음이 되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택배 노동자의 현실을 간접적으로나마 바라보면서 적절한 시간과 노동, 합당한 대우로 자신을 갈아 넣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삶 속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간편한 택배 도착 서비스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겠다라고 반성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쌀. 신기하네요. 저도 오늘 한 글자거든요. 그런가요? 저는 값입니다. 값이라는 말에 이토록 깊이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고 파는 물건에 일정하게 매겨진 액수라는 의미의 값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사람에게까지 해당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값.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력이 싼 값으로 취급돼서 우리의 일상을 무리 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웅크려서 잠들고 또 울고 있기도 합니다. 나 또한 어느 그 거대 자본과 또 편리함이라는 사고 속에 들어와서 오로지 저렴함만을 추구했던 내 스스로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주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저희 오늘 까대기라는 책을
많이 피곤하세요? 이렇게 마음이 무겁네요. 네네. 왜냐면 어제 또 택배 노동자 관련한 기사를 한참 찾아봤거든요. 우리 둘이 카톡으로 주고 많이 받았죠? 네, 근데 네.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네. 이게 사실 제가 뭐 그냥 같이 공범이 되고 있다는 기분이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아주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계속 더 싸게 이용하고 싶어서 나도 싼 것을 더 찾고 아니, 굳이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서 좀 약간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되게 약간 뻔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할 때 대부분의 책들에서 우린 다 뻔뻔했으니까. 근데 오늘도 택배 올 게 있거든요. 아, 뭐 저라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할수록 저는 실천력이 좀 높아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거니즘 이후로 고지는 두유 라떼를 마십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오틀리라는 기리 우유를 먹고 있는데 아, 맞아요. 맛있더라고요. 이 기리 우유가 좀 비싸긴 한데 이걸로 라떼 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네. 잠시 이상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오틀리 바리스타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좀 더 변화하는 사람들이 되자고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